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웃기는 뉴. 뉴스. 왜 이렇게 너무 소심한데요? 오늘? 부끄럽습니까? 네. 이거 부끄럽다는데 자꾸 이제 시키기도 뭐하고 혼자 할까요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웃기는 오형제. 진짜 이분들 없으면 네. 저희 웃기는 뉴스 하는 거 아시나 봐요. 정말 뭐 이거는 저요 뭐 서로들 나서는데 음, 웃기는 뉴스 풍년입니다. 웃기는 오형제를 저희가 서민, 진중권, 금태섭, 안철수, 오세훈 이렇게 보통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주 또 오랜만에 음. 오세훈이 분께서 힘을 합치자고 독수리 오형제 그런 또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별로 기사를 안 써줍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딱히 뭔가 섹시한 게 없거든요. 원탁 회의체를 제안한다. 아무도 기사를 안 써줘서 저희가 그냥 웃고 즐기자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전 이 말이 더 웃겨. 부동산 문제 성공으로 차별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가격 올라가게 아니 그리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저는 이 시점에 이거를 꺼내 든 게 음.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음. 시장의 지표도 그렇고 부동산이 이제 조금씩 다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조금씩 있네.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 게 너무 의도가 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습니다. 네. 욕망의 투표를 다시 또 붙이는 거죠. 자, 지금 독수리 웃기는 오형제가 뜨니까 원희룡 씨 끼워달라고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문 대통령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결단해야. 당연히 추미애죠. 뭔 소리입니까? 왜 윤석열? 아니 보통 결단할 때 조금 이렇게 둘 다 좀 애매해야 결단을 하라고 아니 얘기를 하지.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네, 뭐 평생 이 안 닦을래, 평생 샤워 안 할래, 막 이런 걸로 밸런스 게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추미애냐 뭐 이를테면 뭐 조국이 현직에 있으면 조국이냐 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질문 가지고 웃기는 뉴스 껴달라고 그러면 제가 안 껴줍니다. 웃기는 뉴스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원희룡 사람이 안 껴줬다고 또 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저는 이거 스스로 얘기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이제 22억 먹었으니까 23억. 먹었으니까 나 이제 그만하겠다. 아니 며칠 조용히 했어요. 국감 때문에. 고마워라 많이 먹었다 해서 뭔가 그랬더니 추미애 사태? 너무나 뜬금없잖아. 웃기는 뉴스에 뽑히고 싶나 그렇게? 응? 이거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오형제가 아니라 지금 거의 한타스를 채울 것 같아요. 부하 논란에 홍준표가 또 웃기는 뉴스에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하고 정치판으로 오라. 이거는 뭐 조선일보도 오늘 계속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네, 살짝쿵 보면은 홍준표는 막말이긴 막말인데 그 안에 좀 뼈가 있어요. 그래서 좀 챙겨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부하 논란 이거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이야. 이거는 정치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지위 복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해를 못하고 너의 머리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겠지만 네가 지위 복종 돼야 되는 거 맞아 임마. 빨리 나와 그냥 정치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는 지금 모양도 안 좋아. 수사 지휘권이 발동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거기서 사표 딱 쓰고 말이야. 원포인트 거부 딱 하고 사표 쓰는 게 맞지. 응? 지가 따로 놓고 말로는 이거 불법인데요. 이게 임마 사이즈가 이게 와꾸 안 나오잖아. 이건 홍준표는 애정 어린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표 형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할 때 빨리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 나갈 것 같죠? 근데 별로 웃기진 않았어요, 준표 형. 그런가 하면은 우리 조수진
네. 신인, 이번에 웃기는 뉴스 신인상 후보가 될 텐데, 요거, 웃겼어요. 응? 이게 김광진 의원이 딱 해가지고 페북에 올렸어. 조수진 의원이 극렬 문파들은 코로나19에도 강하다? PC방에서도 마스크 필요 없어! 막 이러고, 현직 대통령 청년 비서관이면 대통령의 대면 보고할 일도 많은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김광진을 팍 저격했어. 근데 김광진이 딱 하면서 여기 이제 실제로 저 김남국이랑 네. PC방에서 이렇게 놀고 있네. 네. 실제로.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작년 사진인 거야. 작년 사진이 이렇게 딱 페북에 올라오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1년 전 오늘 이렇게 해서 1년 전 오늘인데 그 조수진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삭제됐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네. 얼마나 그냥- 민망했겠어요. 그냥 삭제하면 어떡해.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또 웃음을 유발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이 김남국 의원 이거 목에 이거 보고 알았거든요. 어디. 목에 이 아저씨 같은 이 저거 블루투스. 이거 왜냐면 이게 몇 년 전에 하고 다니던 거거든요. 진짜 저거. 그러고 이제 자기 뭐 이제 다른 거 한다고 뭐 다른 거 맞아, 샀다고 맞아. 엄청 자랑했거든요. 맞아. 이거 막 주렁주렁 달고 다녔어. 참 이게 좀 수더문한 성격 아니면 좀 못 달고 다닙니다. 나 뭐 걸리적거려서 못 하는데, 응? 그러고 보니까 작년이 좋았네요. 우리가 많이 그러게요. 힘들긴 했지만, 네. 코로나도 없고, 빨리 다시 정상화되기 바랍니다. 조순 씨, 재밌었어요, 덕분에. 자, 나씨가 껴달라고. 이분 나경원 강력합니다. 네, 민주당은 왜 나를 국감 증인으로 못 부르나? 뭐가 두렵나? 어디로 못 부르는 게 무슨 아니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거야? 그리고 못 부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검찰에서 좀 이따 부를 거니까 검찰로 가시라고요. 왜 국감에 왜 오냐고. 사실 저희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희는 나경원 씨 모시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게 썸네일에도 쓰면은 얼마나 댓글로 막 너무나 니네 썸네일 보기 싫어서 고발 수준이 안 봐. 막 이런 식으로 보이콧 하는 분 되게 많으세요. 저희도 모시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검찰에서 조만간 부를 테니까 그쪽에 가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나경원 씨. 나를 왜 경원 씨 하냐, 이건데, 못 부르는 게 아니죠. 아주 웃기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나경원 씨 참 다루기가 그런데, 기왕에 나온 김에, 그동안, 좀 저희가 나경원 씨 이야기 다루면은 채널이 돌아가는 바람에 못 다뤘던 것들이 좀 있어요. 이만큼 네.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경원 게이트. 저희가 이거 시청률 떨어질까 봐 못 다뤄요. 저희도 못 모십니다. 국회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하나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네. 나가지 마시고요. 나경원 뉴스는 금방 끝납니다. 하나만 할게요. 자, 제목만 할게요. 제목만. 죄송합니다. 나경원 아들 대신 발표한 사람 있잖아요. 발표자가 무자격자. 그러니까 발표자도 불법.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더구나 소속이 서울대 소속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장이 유감이라고 했다는 거. 이건 다 아시는데 다시 듣기 싫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 해외 출장비 있잖아. 이게 복지부 예산으로 간 거라는 거야. 그 해외 출장비. 요거까지만, 잠깐만요. 지금 나가지 마세요. 예, 오랜만에, 며칠 만에 10,000명 넘었는데, 나경원 씨 때문에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잠깐 요거 마지막으로 요것만 할게요. 밀라노 연구학회 출장비 있잖아요, 요거. 네. 하여튼 보건복지부 지원 과제로 보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연구에 쓰게 돼 있는데, 연구 용처가 아니라, 나경원 아들 스펙 만들어주는데 쓴 거지. 이거는 배임이에요, 배임. 행정도 되겠나? 뭐 청탁법도 돼. 서울대는 국가공기관이니까 아마 이거는 김영란 법에도 아마 저축이 될 것 같고 저속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쏜 거야, 돈을. 근데 이게 왜 나경원 의원이 이런 거를 막 보낼 수가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아니, 그 윤 교수가 네. 윤 교수가 기왕에 이거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 죄송합니다. 지금, 시청률 빠지고 있네. 자, 하나만.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서울대 문서에 따르면 A씨가 2015년 8월 18일에 출국해서 30일까지, 무려 12일 동안에, 모두 336만원의 국가 예산을 쓴 거야. 자, 근데 저희가, IEEE, 당시 2015년
행사 자료를 보니까 12일 동안 지금 외유를 사실상 했는데 보니까 당시 일정표상에 보면 저희가 이제 잉글리시가 좀 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from August 25 to 29 하루 이틀 5, 6, 7, 8, 9 5일 동안 열렸는데 무려 12일을 그냥 대학원생은 대학원생대로 가기 싫은데 가는 대신 너 놀다 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똔똔이야. 대학원생도 아마 좀 책임에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났어요. 나고연 큰일 날 뻔했다. 다행히 많이 안 나가서.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12,000분 지금 육박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힘들었어요. 나경원 뉴스 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마치 물속에서 숨 참고 있는 기분으로 빠르게. 네. 자 이제 조선일보 얘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선일보에서 공들여서 키우는 스피커가 하나 있어요. 누구게요?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네. 네, 이분이 이제 저는 김종민이랑 김종민 의원이랑 자꾸 헷갈리는데 연예인 김종민일 줄 알았어요. 근데 말하는 게 네. 거의 수준이 이제 뭐 그 진중권 척척석사급이야. 척척석사 뭐 서민 교수 이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격이 비슷합니다. 셉니다.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두고 미친 무당 작두 타듯 검찰을 흔든다. 이거는 미친 무당이 작두 탈 때는 미친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이게 신이 내린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무속인 협회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 무속인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벌 받아요. 네. 진짜 벌 받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신 내린 거죠. 얼마나 작두 타는 모습이 소름 끼치게 아름답고 좀 멋있던데. 네. 해외에서요. 이런 무당이 없어요. 대한민국 무당 같은 무당들이. 어디 저기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냥 약초 같은 거 바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퍼포먼스가 멋있지 않아요. 근데 엄청나잖아. 그만큼 검찰을 잘 개혁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가꾸로 쓰니까 조선일보랑 또 통하네요. 그러게요. 김종민 요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그 조은산 씨처럼. 네. 조은산보다는 괜찮잖아. 네, 그렇죠. 변호사고. 검찰 출신이고. 네. 네. 계속 띄우고 있어요. 이것도 기억나시죠? 검찰 출신 변호사. 검찰 출신 되게 좋아하네요, 박국혜 기자. 그러니까. 추미애는 사기꾼의 방탄소녀단, 한국의 수치. 누군가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네, 김종민. 미친 무당 작두. 네. 이거 돌려가면서 쓰네. 강용수가 썼다가 박국희가 한 사람이 거의 그냥 공공재 수준입니다. 조선일보의 공공재 수준. 돌렸습니다. 나오고. 자, 이게 지금 조선일보가 저렇게 쓰니까 머투도 약간 이제 윤석열 발언 후폭풍.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일까 아닐까라고 하면서 팩트체크를 하는 척을 하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팩트체크 누구한테 가서 하냐면 여기 가서 합니다. 네, 아까 그 미친무당 작두 드립 치신 김종민 변호사의 글을 가지고 팩트체크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똥 싸면 머투가 이렇게 받아먹는 거야. 근데 이걸 앞에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검사 출신보다는 더 세게 느껴지네. 네, 마치 그리고 뭔가 검찰의 그런 뭐랄까요 독립성과 그런 공평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나 봐요. 네, 검찰개혁을 신뢰도를 좀 높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죠. 그냥 변호사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변호사.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재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연합뉴스가 요즘에 가끔 가다가 제대로 된 기사를 써요. 팩트 체크를 했어요. 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해놓고 결론 내립니다. 정말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썼습니다. 기다 아니다 해놓고 인사제청권이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지휘 감독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 아니라 부하가 맞다. 라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다.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이런 레테루가 좀 신빙성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전화에 하면 거의 다 뭐 어려운 인터뷰도 아닌데 재밌는 게 사실 그 자기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어제 거기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에서 그 아래에 있는 대검을 한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나와 있으면 안 되지. 그럴 때는 유리할 때는 자기가 법을 지키는 척하고 아닐 때
자기가 엉터리로 수사주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또 자기가 부하가 아니다. 그런 얘기하면 부하가 치밀죠, 저희가. 그죠? 네. 하여튼 조선일보 일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잡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조선일보가 깨경입니다, 요즘에. 네, 천황폐하 만세 외쳤던 조선일보 참언론으로 돌아오기를. 요거 웬만하면 안 하는 말이거든요. 네. 정치인들은. 조선일보가 제일 아픈 구석이잖아요. 아프게 생각을 할까요, 근데? 아유, 그냥 안 아픈 척 하지만, 네. 안 아픈 척 하지만 안 아프겠어요, 이게? 근데 모르도 한홍집 보면 너무 뻔뻔해가지고. 아니, 근데 아프긴 아플 거야. 네. 지들도. 천황폐하 만세 외쳤던 조선일보. 근데 요새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랑 좀 겉돈다, 엇박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싶은 거야. 옛날에 그쵸. 뉴비 씨가 하듯이 조선일보가. 근데 그거를 이제 일축하면서 이제 오히려 공격합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잖아. 그러면서 일단 몇 개만 얘기해요. 야, 내가 언제 오락가락 했냐, 인마. 니네가 오락가락 했지. 첫 번째,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게 비행기까지 헌납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오락가락한 것이 니들이다. 2절, 북한군이 침공해서 서울까지 밀려오자 호해를 발행해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면서 오락가락했던 것이 바로 조선일보다. 그런가 하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구테타로 권력을 찬탈하자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독재자 만세를 부른 것이 바로 그 조선일보다. 라며 니네가 오락가락했지만 나는 일관되게 얘기했어 라고 바로 팩트 폭격을 했더니 뉴스원에서 이걸 왜 썼지? 요새 조선일보는 좀 안 좋은가? 아니면은 좀 이제 뭔가 여기저기 줄을 대놔야겠다 이 생각을. 어떻게 젊으신 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줄을 대다는. 여기저기 좀 발을 걸쳐야겠다. 가끔가다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저희 아들 누나뻘이신데 누님같이 느껴져요. 확실히 생활력이 혹시 여성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줄을 대려고 그런 생각을 못했네. 뉴스원이 줄을 대려고 지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네, 정말 그렇게 보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줄을 대는 겁니까? 네, 머리투데이가? 머투에. 구단비 기자는 조국 전 장관을 엄청 까내리는 기자인데, 조선일보 반박한 이재명, 조작만 능한 게 아니라 독해력도 부족. 근데 이거 제가 읽어봤는데, 뭐,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뭐 대변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페이스북 글을 긁어다가 옮겨놨더라고요. 그래도 머니투데이에서 이렇게 조선일보를 까면서 이재명 띄우는 듯한 기사를 거의 안 썼던 맞아요. 쪽이라, 실제로 좀, 그런 느낌이 좀 감지가 됩니다. 이제 국감이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보궐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궐선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1년 뒤에, 대선으로. 과거 같으면 1년 반 뒤인데 이제는 앞당겨졌잖아요. 그쵸. 바로 대선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보궐선거를 허들 삼아서 대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국감 전까지는 막 외외거리더니 결국 나온 게 없으니까. 태세전환 오지입니다. 네, 탈룰라. 이 경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에 우유빛깔 박지 스파르타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경찬님도 감사드리고 이용희님까지 감사드립니다. 13,000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해야 될 텐데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김익화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사진이 곁들여져 있는 슈퍼챗 좋네요. 네. 자, 이제 방송사 잠깐만 짚어볼게요. 국감과 이른바 김봉현 폭로. 두 가지 양상으로 하고 있죠. 하나는 김봉현 폭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른바 검사 게이트가 이제 남부지청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라임 옵티머스 재수사와 윤석열 5대 패밀리 게이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요때 이제 방송사 공중파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상당히 저희가 기초가 주목되는데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뉴공출구님, 이상호, 오. 박지 항상 응원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뉴공출구님이 어떻게 또, 유공에서 퇴근하시고 퇴근 여기 때 또 이렇게 오셨나봐요. 들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라임 자산운용 로비. 짜맞추기 수사한 거 아니냐. 남부지검으로, 죄송합니다. 남부지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군요. 남부지검으로 이제, 새로운 검사장이 내려가니까 아마 심기일전에서 재밌는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코바나 컨텐츠 후원 의혹, 중앙지검 사건인데, 줄리 킴의 코바나 컨텐츠가 어떻게, 사실상 1인 회사인데, 그렇게 엄청난 후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요거 저는 2번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요거 전환사채를, 줄리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코바나 컨텐츠도 관련이 돼 있죠. 그런가 하면 영리의료기관 불법 설립 부당 처벌 경우. 요거는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영리의료기관, 요양병원이죠. 네. 요것도 재밌어요. 이게 요양병원 전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부패 구조가 좀 만연한 그런 쪽이 있거든요.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요거는 이제 좀 오래된 사건인데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검찰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나. 먼저, 요게, 어디 겁니까? 이게 JTBC가 아닌가요? 네. JTBC가 어제 특종을 했어요. JTBC. 여기 조그맣게 나오네요. 술접대 지목한 청담동 템프로. 네. 갔어. 김봉현과 검사들이 왔었다라고 하는데, 요게 뭐라 하죠? 영장도 안 가지고 없이 왔다. 4월에. 네. 들이닥쳤대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약간 뒤로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야, 저 문제 있다고 하니까 좀 몰래 가서 알아봐. 이래가지고. 그게 제일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네. 사안이에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 어떻게 알고 왔을까? 질문 여기 잠깐 보류해 놓을게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몰라. 그런데 알고 왔어. 4월에. 그게 중요합니다. 네. 온 거는 맞아. 그리고 검사들 술 처마신 거를 묻고 갔어. 그 테이블에 뛰었던 여직원. 룸사롱 여직원을 뭐라고 그러죠? 특별히 부르는 말 있나요? 그냥 언니들이라고. 네. 네, 누나들. 그분들이 변호사 대동해서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대요. 있는 거야,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자, 했어요. 4월에. 이거 상당히 큰 기사였습니다, 어제. JTBC가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뒤집습니다. JTBC 보도가, 야, 봉현이가 23일 체포됐는데, 임마, 21일에 그 룸사롱 쳐들어왔다고? 그러면 김봉현이 체포되기 전인데 어떻게 검사 관련해서 접대 수사를 했다는 거야? 그거 아니라 행정관 관련해서 수사한 거야. 이렇게 검사들 술 처마신 거를 최근 보도 이전에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이잖아요. 남부지청과 윤짜장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4월에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검사들 술 처마신 거를 조사했으면 알고 덮었다고 욕먹을까봐 모른 척 하기 위한 진술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JTBC는 검사들의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관이 무슨 금융 쪽이랑 술 마셨으면 오지도 않았겠지. 여기 보면 분명히 종업원들, 여기 종업원이라고 표시했네요. 언니나 종업원이라고. 네. 여직원이 아니라 네. 눈사람 종업원이라고. 종업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단아하게 느껴지네요. 언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우리가 종업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김봉현 때문에 왔다며 검사들도 업소에 손님으로 다녀간 적이 있는지 물었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술 처먹은 거 김봉현이랑 알고 온 거야. 네. 근데 윤짜장은 그게 아니라 행정관 때문에 간 거고 우리는 검사들 술 처먹은 거 몰랐어. 체포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질문 보류해놨던 거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수사했을까를 받쳐주는 기사가
같은 날 에스프스에서 뜹니다. 음. 바로 이건데요. 재밌는 기사예요. 여당 비리 의혹을 김봉현 체포 전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거야. 측근이 제보했다. 측근이. 이 습스가 김봉현 관련해서 옛날에 특종을 했었어요. 이른바 재향군인회 상조회 관련된 로비 의혹이에요. 요거를 그때 습스가 특종을 하면서 김봉현의 캠프에 있었던 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거든. 네. 그러니까 김봉현이 도망 중일 때, 잡히기 전에 이미 김봉현이랑 같이 뭐 하다가 수 틀려서 벌어진 제보자로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응? 제보자는 그때 이미 청와대 행정관 유착 의혹이 처음 드러났을 때 이미 여권 인사 상대 로비가 있었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좀 맞춰지죠, 뭔가가. 그러니까 이미 김봉현 이전에도 여권 인사 상대 로비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 야권 인사 로비, 검사들 술 처먹은 거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 네. 요거를 알 정도면 검사들이랑 술 처먹은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보자가. 그러니까 제보자가 언론사에만 제보했겠습니까? 수가 틀어졌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분명히 검찰까지 다 들어가요. 언론사로 그런 거 제보 들어오면 바로 검찰로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조국 장관 때 봤잖아. KBS도 그랬잖아요. 응? KBS 제보 받고 검찰에다가 토스해주면서 공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인지를 하고 김봉현과 무관하게 이미 술 처먹은 사실에 대해서 4월에 조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JTBC의 보도가 윤석열은 부인하지만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방송 어디에도 없죠. 그렇죠. 네. 아니 어쨌든 이것만 봤을 때도 뭐 이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의혹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사들이 잘못한 의혹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법무부가 이거를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언론에서 왜 계속 법무부가 잘못했다, 추미애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검사들이랑 한패니까. 네. 아마 자세히 조사해보면 검사들이랑 기자들이랑 술 처먹은 게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뭐 검사들이 잘못할 리 없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검찰총장이 잘못할 일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설마 검사들이 용사로 갔으려고 설마 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설마가 사람 죽입니다. 기자들의 기본은 그 설마를 묻고 또 묻는 게 이게요. 설마 엄마가 전 남편 죽였겠어? 그쵸. 그럼 설마를 묻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걸 가지고 2차 가해라고 김재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설마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조국 장관 수사도, 일가 수사도 다 설마해서 검찰들이 그렇게 들고 찌른 거 아닌가요? 설마 설마해서 조국 장관처럼 아닌 걸로 나타날 수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저는 어제 국감에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조국 장관 관련해서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사람 불러다 놓고 막 괴롭히고 해놓고 결국에 나온 게 없잖아요. 별게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한테 좀 깊이 있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미 그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다음 타겟으로 아마 넘어간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님들인데 사실 그것도 좀 통계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뭐 70회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시기별로, 장소별로 그리고 압수 결과 얻어진 것과 법원에서 무죄 나온 부분. 그래서 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정치적이면서 악의적이었는가를 좀 드러내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으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좀 허기졌어요 보면서. 베지어트를 먹어야겠죠. 베지어트를 먹으면서 보면은 살도 안 찌고. 근데 진짜 좀 이 시간 되면 당이 떨어지는데 좀 김이 나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는 그제 2.7에서 2.9로 소폭 상승했어요. 요거 방금 술접대 지목 유흥업소 털면서 장사가 좀 됐습니다. 근데 보도에서는 윤석열의 완승을 선언하는 큐시트였다. 좀 아쉬웠다. 그런가 하면은 습스가 그저께 재미를 크게 봤거든요. 7.1%. 거의
1위의 KBS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제는 좀 떨어졌습니다. 5.9%. 김봉현의 진정성을 낮추는 그런 보도였는데, 여하튼, 재미 못 봤습니다. KBS가 이번, 국감 국면의 승자 같아요. 12.8% 어제 마감했는데, 제일 그냥, 뭐, 객관적, 그나마, 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주에 아주 아쉬웠어요. MBC 4.6. 습스에 대패했어요. 어제는 뭐 거의 동률을 기록했는데, 발언 요지 중계에 그쳤다. 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고요. 이 정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말 나온 김에 두 가지 단신만 좀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방이 송금했던 놈 있잖아요. 네. 놈을 잘랐어. 근데 취재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70만원 송금했는데 자기는 뭐 취재하려고 그랬다는데 이런 식으로 취재 안 합니다. 검사나 기자들이나 꼭 나쁜 짓 하다 걸리면은 뭐 수사 중이었다. 수사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공금으로 하죠. 무슨 사비로 그렇게 합니까? 영화에서나 사비 털어서 수사하죠. 자, 해고했는데 이거는 취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취재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질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검찰이 왜 정치에 개입을 한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윤석열 총장이 뭐 나도 그래서 번민했다. 라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했다. 수사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여기까지 들출 필요가 있었나? 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사 질문했으면 결과를 좋겠다. 보고 실제로 공소장에 반영된 것 그리고 무죄로 난 것 이렇게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 수사가 지금 우리는 과잉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비판점은. 그러면 네. 과잉했는지 여부를 실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게 윤석열 너는 번민했다고 하지만 봐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번민 이건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폭격을 해서 죽인 거 아니냐. 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킥소리 못하게 좀 보여줬으면. 지금 결과 이제 거의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가 하면 MBC 관련해서 장충기 문자의 주인공 강민구 부장판사가 이 서울 고법 민사 13부 부장판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자연, 손석희 관련된 뭐 조선일보, MBC 뭐 싸우고 붙고 그런 거 다 거기로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부장판사가 돼가지고 이번에 재판이 하나 있어요. 스트레이트 관련해서 부장판사 기피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기피 신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 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웃기는 뉴스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그리고 지금 손혜원 의원, 네. 이 SBS의 이제 목포 투기 의혹 관련해서 반론보도 청구 2심에서 패소했다라는. 그래요? 네.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에 판사가 강민구예요. 어머. 그러니까 2심 가면 다 거기로 한단 말이야. 네. 아이고, 항소심 패소했네요. 강민구, 이게 기피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네. 아마 기피 신청할 타이밍이 없었을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이 목포 투기 관련된 SBS의 과도한 보도가 문제다라는 취지로 이제 반론 보도 청구를 했는데, 2심에서 우리 강민구의 법정에서 패소를 했네요. 이거 참 뒷맛이 아주 지저분하네. 왜 기피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폐 이게 정말 문제란 말입니다. 원고의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했다가 충분히 보도 안 한 것 같은데 판사님. 아니 원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데 참네. 이거는 사실은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잖아요. 과잉 보도의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을 한 것인데 뭐 2차 가야지 이런 거. 원고의 반론 내용이 충분히 보도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화가 납니다.
강민구. 계속 저희가 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14,000분에 달하는 분들이 시청해 주시는데, 웃기는 뉴스 이거 너무 많이 밀렸는데 하나만 더 한번 제가 엄선해 보겠습니다. 진짜 웃기는 걸로. 아유, 다 웃겨가지고 하나만 고르기 어렵네. 요거 갈까요? 요걸로 한번 마지막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뜻 묻자 노 안 했다. 아. 윤석열 퇴임 후 국민위한 봉사고민. 저거 웃기지 않습니까? 네, 조선일보에서 아주 대권 후보로 좀 제발 나와주셨으면 해서 좀 안달이 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라면은 절대, 제가 윤석열 총장이면 절대 대권 후보 안 나갑니다. 왜요? 모르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장모님과 아내분과 이제 더 이상 가족이 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글쎄요,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대권에 뛰어들면 사실 그건 정말 진짜 막 끝까지 다 파헤치는 그렇죠. 그런 게임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홀딱 뺏기죠. 네. 그리고 상대 후보, 이낙연 이낙연 대표가 후보가 될지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덕적인 검증까지 이미 사전에 다 탈탈 털려서 끝이 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랑 싸우고 있어. 네. 여력이 그쵸.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윤석열 총장은 아직 이제 막 새롭게 나올 것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하튼 희망사항이야. 기레기들의 희망사항. 거기에 딱 윤석열이 맞는 답변을 했어. 퇴임 후에 국민위한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퇴임이 어차피 내년 7월인가요? 타이밍 괜찮아. 딱 좋습니다. 내년 7월까지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계속 동정표를 얻겠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근데 국민위한 봉사를 고민하겠다. 요게 이제 아마 홍석현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겠지요. 근데 저는 요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요거. 어제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 총선 후에 임기 지켜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요것과 관련해서 지금 확인된 건 없어요. 네.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로 전했는지, 이게 무근인지 사실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윤석열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거나 또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고도의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 윤석열을 중심으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서 관리하다가 7월에 나오면은 바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판단 아닐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미리 나와버리면, 그러면은 윤석열이 만약에 꼬꾸라지면 다른 사람들이 뜰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 거의 없지만. 근데 지금 윤석열이 딱 저기 버티고 있으면 네. 지지율 10% 전후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우리 웃기는 오형제, 웃기는 팔형제 이 친구들이 계속 웃겨봤자 큰 웃음을 주지 못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윤석열 단일 체제로 내년 7월까지 관리하다가 너 나오면 바로 날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그 큰 뜻이 아마 있지 않나. 전 그렇게 한번 마구 한번 추정해 보는데요. 네. 재밌잖아요. 그죠? 어쨌든 네,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웃기는 뉴스였습니다. 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